미소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여름철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조금 덥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더위에 비하면 이번 주에는 상당히 좀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당뇨병에 관련돼 있어서 치아 관리 그리고 치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텐데요. 이 당뇨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 주로 당뇨, 혈압 뭐 이런 종류로 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또 약을 드시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뇨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상당히 치아 건강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당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당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거나 이럴 필요는 이 시간에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치아 관리에 관련된 치아와 연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어릴 적부터 당뇨가 있는 소아당뇨, 어릴 적부터 있는 당뇨 보셨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생기는 당뇨, 이렇게 이제 보통 보이실 건데,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1형 당뇨, 2형 당뇨를 내부적으로 내용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생겨지는 어린아이 때 소아당뇨, 이게 1형 당뇨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약을 먹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어른이 되어져서 생겨지는 2형 당뇨, 이렇게 기본은 나눠집니다. 당뇨병은 결국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 지속되는 만성 질환인데요. 인슐린 양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정상으로는 갈증, 빈뇨, 체중 감소, 피로, 시야 흐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통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진다든지, 물을 마셨는데도 계속 입이 마른다든지, 또 소변을 너무 자주 이렇게 보러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시력이 갑자기 이제 좀 많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증상, 피로가 또 갑자기 많이 몰려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당뇨에 관련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과 구강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당뇨병이 이제 혈당 조절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당뇨병은 구강 건강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세균이 입속에서 번식하는 확률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충치가 발생할 확률, 치연염이라든지 치주염이 월등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게 이제 당뇨병의 문제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잇몸 질환에 상당히 노출되기 쉽고요. 또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도 않고 굉장히 더디 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당 상태에서 잇몸 혈관들, 미세한 혈관들 손상을 입게 되면 면역 기능들도 저하되고 염증들이 결국은 쉽게 발생을 해서 치언염이라든지 치주염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구강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뇨병이 침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래서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결국은 타액이 부족하게 되면 또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치, 잇몸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잇몸 질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뼈가 손상을 입게 되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아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치유가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조절이 어려워서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 이랬는데 구강 내에 임플란트 수술이라든지 치아를 발치하고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회복도 굉장히 늦고요. 그리고 결국은 출혈도 잘 멈추지 않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하고 거기에 결국은 감염의 위험들도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분들이 말씀하실 때 내가 당뇨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치아를 발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질문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뇨가 관리가 되지 않을 때 급속히 당이 와서 수치가 조정이 되지 않을 그런 위험한 시기,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식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아를 발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특별한 많은 제약은 없습니다. 대신 당이 있거나 혈압이 있을 때 대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고 또 당뇨나 혈압 여러 가지 그런 약들을 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약제에 대한 주의만 잘 지키면 특별한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고 또 양치질이 잘 안 되고 치석이 많이 생기고 할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문제가 줄어들고 더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하는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고 대신 관리를 남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당뇨 환자들은 6개월에 한 번을 받는다든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당뇨 환자분한테도 특별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심지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좋지 못한 급속하게 체중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또 당 수치가 조정이 안 돼서 몇 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는 거는 검역에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맞고 그 외에는 특별히 지장 없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결국은 얼마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느냐 문제입니다. 치과 검진 보통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일반인들은 권장하지만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를 방문해서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때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가글이나 치실들 또 구강용품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잇몸 마사지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뭐 자기 손이니까 손으로 해서 잇몸을 전체적으로 치아 쪽하고 해서 이렇게 자주 마사지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침 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구강위생 관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강영민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진 대표님 오늘도 중요한 내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정 강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새 아침 맞이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에 8시에 건강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목사님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윤주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박은서 강사님 구강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가 참 건강하게 관리를 참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홍자님 고맙습니다. 멀리 우리 저 경남 사천에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유지님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잇몸 마사지 중요한 것 말씀드렸고, 혈액순환이 원활, 그리고 침샘 분비가 잘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용진 대표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당뇨병이 있다면 구강관리에 더 힘을 써야 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병원 오면 돼. 건강하신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도 괜찮겠지만, 대부분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6개월,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한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시고 치료가 필요한 것은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과 구강 건강은 서로 관계가 있어, 그렇죠?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잇몸이 나빠지는 것, 결국은 미세한 혈관까지 영양분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당이 있게 되면 끈적끈적하게 되고 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약한 핏줄이 있는 곳들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구강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구강 건강 문제는 없어. 문제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유지점장님, 잇몸이 자주 부어올라 불편합니다 하셨는데요. 잇몸이 자주 부어올라 불편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호르몬 분비라든지 여성분들 특별히 이제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잇몸 관리인데요. 결국은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분 6개월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스케일링 정도만 받으셔도 일반적으로 붓는 잇몸 정도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거의 괜찮아집니다. 잇몸이 자주 부어오르게 되면 결국은 안쪽에 염증들이 생겨서 결국은 뼈가 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셔서 좋은 어떤 그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점장님, 한번 치과에 한번 오셔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진도 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호 목사님, 정답은 1, 3번, 오답은 2, 4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 그리고 결국은 사업, 가정,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관리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상황들이 나누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기 관리, 또 건강 관리,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뭐 인터넷에 AI에 요즘 물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처음 듣거나 뭐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고 이 내용에 관련돼 있어서 한 번 더 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나가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화요일 아침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한 내용, 이때까지 방송한 중요한 내용들은 유튜브 미보치과에 게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치아로 전하는 사랑, 인스타그램에 게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구강용품들 치사암몰에서, 네이버 치사암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공윤수 칫솔 치보시면, 치약 쳐보시면 잘 나오고요. 치사암몰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거의 더위가 꺾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면서도 안 하는 문제,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더 해볼 수 있고, 오늘도 양치 한 번 더 신경 쓰고, 또 잇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특별히 잇몸 마사지 한 번만 해보셔도 굉장히 개운하고 좋으실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